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론 대 파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의 훈풍을 좀 네. 온기를 불어 넣어준 요소, 그리고 증시를 움츠리게 만든 그분, 파월입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좀 전자 쪽으로 붙고 싶은데 네. 마이크론의 실적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마이크론의 네. 실적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뭐 장 마감 후에 발표된 4분기 실적 가이던스, 4분기 실적 예. 시장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3억 2천만 달러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네.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EPS도 크게 개선된 모습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가이던스 대비했을 시장 예. 그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상회하는 3.0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 기대에 걸맞게 이제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 부분이 이제 급증한 것이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AI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이제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HBM으로 대표되는 이제 고사양 메모리 칩 수요 이런 부분들 확대되는 부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던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그리고 뭐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가 모두 좀 충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년 1분기 즉 이제 6월부터 8월까지가 2025년 4분기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중각값 기준으로 이제 125억 달러 매출과 그리고 EPS 기준으로는 3.75달러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51.5%를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네. 시장에서 기대하던 수준보다 높았다라는 점이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되었고 시간 외에서 강세를 유발했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만 봤을 때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 그렇죠.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 레벨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지만 사실 간밤에도 이제 장중에 1%대 상승을 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EPS와 매출, 여기에 가이던스까지 잘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한 3% 가까이 띄워주고 있는데요. 사실 아쉬움도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발언이 아니었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외에서 좀 더 잘 가주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자, 그분이라고 하면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파월 의장의 맞습니다. 발언은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스탠스 자체는 뭐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특히나 예. 이제 미국 증시가 과열되었다라는 언급 경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증시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발언의 내용이나 경기에 대한 평가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동안의 스탠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기 그것도 때문에 맞죠. 네, 사실 증시에는 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뭐 달러나 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9월에는 금리 인하 결정을 했고 그 근거는 이제 고용지표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보험성 인하였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추후에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지표라든지 추후에 이제 고용지표들을 좀 더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다소 신중론을 밝혀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말고도 이제 연준 위원들 스탠스들도 대체로 좀 갈리면서 이제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야 이제 여전히 긴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뭐 보스틱 총재라든지 무살렘 총재라든지 이렇게 연내 금리 인하에 있어서 좀 다소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좀 일치되는 부분의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AI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의해서 이제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오늘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호실적 발표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입각해서 본다면 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은 이제 단기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매파 발언이었으면 이게 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다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랐나 궁금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얘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빠지긴 했지만 다른 발언들은 뭐 예상 가능한 범주여가지고 네. 채권과 외환 쪽에는 영향을 좀 덜 미친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일즈입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죠. 블랙록 대표를 만나서 이제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MOU 이제 협력 관계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투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사실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투자 검토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블랙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글로벌 투자 회사인데 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런 얘기 뭐 별칭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블랙락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이제 MOU까지 체결을 했다라는 거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집중이 됐다면 이번 MOU 같은 경우는 미국 자금이 한국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내용의 합의가 된 것으로 이제 우리 경제나 기업 경쟁력의 이제 확보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외환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어쨌든 영향력이 가장 있는 자산운용 회사에서 한국 AI 그리고 뭐 에너지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텄다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단순히 블랙락의 투자 자금이 유치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사들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MOU 단계, 네. 그 상호 양해각서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투자 처라든지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투자 검토가 된다든지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면은 관련 섹터나 혹은 이제 국내 시장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외환 수급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하면서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제 예상이 돼 있었다 보니까 증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한편 이런 부분들이 직접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대량의 이제 그 달러가 이제 유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네. 원화 약세를 우려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블랙락에 우리나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달러화의 유입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지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세일즈와 관련해서 이제 25일 뉴욕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대통령의 세일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공격적인 행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데에서 우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미 일정 중에도 현지 투자 설명회에 직접 참가를 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좀 요청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대통령의 행보와는 좀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미국 경제금융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를 하고 한국으로의 투자를 좀 권유하는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통과됐었던 상법 개정안과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들 언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종전 계획보다 이제 50억 더 증액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첨단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뭐 SK 최태원 회장 등이 이제 그렇죠.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바로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앞서 저희가 블랙록과의 MOU 얘기를 했을 때 AI와 함께 또 눈에 띄었던 게 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뭐 기후부도 출범이 임박해 있고 지금 뭐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해당 이슈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락과의 예. MOU에서 이제 AI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재생에너지와 그렇죠. 관련된 인프라 투자였는데 이런 부분들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또 한 번 국내 증시에서 좀 환기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25일 날 상정돼서 통과 여부를 좀 결정 지을 예정인데 그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에너지 정책의 산하기관이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이전이 되면서 또 전반적인 부처가 개편이 됩니다. 이제 산업통상부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체제로 좀 개편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을 처리하는 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가 되고 관련해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력이나 실행력 이런 부분들을 높여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책이 그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일괄적으로 되는지가 좀 법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 있는데 뭐 네. 어쨌든 개정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이나 혹은 정부 에너지 사업의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송전망 특별법에 입각한 이제 공기업 주도의 이제 송전망 발전 이런 밸류체인 개선 모멘텀들이 계속 좀 뒤이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으로 시장에서 주목할 정책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동안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이 자본시장 전반적인 제도나 어떤 큰 틀을 잡는 과정이 있었다면은 네. 이제는 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어야 될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조직 개편이나 어떤 뭐 국민 성장 펀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한 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AI나 그렇죠.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 개선되는 흐름에서 대형 반도체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닥 이제 예.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이 관심까지 챙겨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